자, 여러분들의 채널은 지금 단단한 채널인가요? 물렁물렁한 채널인가요? 이 단단하냐, 물렁물렁하냐는 사실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게 잘, 단단하게, 탄탄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금 물렁물렁하게 채널이 운영되고 있는 건지, 이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당연히 단단한 게 좋겠죠. 단단한 채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채널 기획,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이미 시작했는데 그럼 어떡하지?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운영하고 계신 채널도 다시 채널 기획을 하고 시작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채널이 아직 처음이다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내용 잘 들으시고 채널 기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채널 기획을 잘 하는 방법, 간단하죠? 채널 기획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학습 목표는 이 채널 기획의 중요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내 채널에 벤치마킹 하셔서 심는 것까지 하는 게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목차 한번 보시면 이 채널 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채널 기획했으면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는 건지, 벤치마킹과 벤치마킹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남는다면 제가 채널 및 영상 컨설팅까지 진행하고 1시간 무료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채널 기획. 말은 쉬워 보이는데 채널 기획이 뭘까요? 채널 기획은 뭐냐면 내 채널에서 이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에게 이거는 뭐가 될까요? 타겟. 타겟이죠. 내 채널이 타겟팅하는 타겟.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치는 뭘까요, 여러분? 콘텐츠겠죠? 어떤 가치를 지속적으로, 한 번 말고 지속적으로 전달할지를 설계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단순히, 아까 우리 채널 컨셉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이렇게 영상 컨셉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채널이 만들어졌으면 내 채널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채널의 정체성은 어떠할 것인지, 어떻게 성장을 시켜 나갈 것인지, 이 전체 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은 오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채널 기획 감은 왔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왜 중요한 건지를 좀 알아야겠죠. 채널 기획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 조회수 터지는 구조가 미리 짜여집니다, 여러분. 조회수가 터지는 구조가 미리 짜여져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 다들 이제 다양한 주제로 올리고 계시겠지만, 오늘 올리셨으면은 내일 가서 오늘 또 뭐 올리지? 사실 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정체성이 없고 하루하루 뭐 올릴까? 어떤 걸 올리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운 좋으면 한두 개는 떡상할 수 있겠죠. 운이 좋으면.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널 계획이 안 돼 있으면. 그리고 아까 우리 채널 컨셉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 컨셉이 단순히 보여지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보여진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채널명이나 이 채널 로고 같은 거 있죠. 이런 보여지는 이런 디자인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 채널을 생각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그런 이미지가 브랜딩인데 채널 기획을 하게 되면 이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채널 기획을 하시게 되면 채널의 전체 방향성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말투, 그리고 톤 앤 매너, 영상 스타일 등이 일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시는 그런 채널보다는 훨씬 더 브랜딩이 잘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콘텐츠 아이디어 생각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만약에 채널 계획이 안 돼 있으면 오늘 뭐 만들지? 이런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을 갖고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뚜렷하게 정해져 있으면 이게 핵심 카테고리인데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소주제와 반복 가능한 포맷 등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콘텐츠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생성됩니다. 오늘 뭐 올리지? 이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격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타겟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채널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채널 따라서 올리고 내일은 이 채널 따라서 올리고 하다 보면은 중구난방이 돼요, 채널 콘텐츠가. 그러면 이 공통 분모라는 게 없어집니다. 공통 분모가 생겨야 이 공통 분모라는 시청자들에게 반응을 얻게 되고 이 반응을 얻게 되면은 계속 비슷한 시청자가 유입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체류 시간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알고리즘은 이 채널은 이런 채널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 노출시켜줄지가 학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올리는데 어떨 때는 떡상을 하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일관된 콘텐츠가 아니어서 그래요. 일관되어야 계속 비슷한 시청자가 들어오고 체류 시간이 올라가게 되고 알고리즘을 계속 타게 됩니다. 채널 기획의 중요한 이유를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채널 기획이라는 게 말이 좀 거창하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럼 채널 기획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초보자들이 채널 기획을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고 주변에 보면은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채널 기획을 할 때.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할까요? 그냥 따라하기. 그냥 따라하면 그나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나을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현실성 떨어지는 기획을 합니다. 혹시 여기 뭐 사업이나 뭐 자영업이나 이런 거 관심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업 계획서 하나 만들어봐. 어떤 사업 하고 싶어 하면은 진짜 이 현실성 떨어지는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떤 문화를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문화를 이끄는 사업을 할 거야. 너무 들어보면 거창하고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문화를 바꾸고 사람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들었을 때만 좋은, 보기만 좋은 그런 것들만 생각하시는, 즉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획을 하실 때 좀 쉽게 가면 좋잖아요. 쉽게 가면 좋은데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면 채널 기획을 할 때 남들이 안 하는 거 할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물론 나만 할 수 있는 거고 유니크하고 사람도 그걸 좋아하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사실 유니크한 게 모든 사람이 좋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예,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벤치마킹을. 벤치마킹이 필수입니다. 채널 기획을 할 때는 벤치마킹이 필수예요. 벤치마킹을 하라고 했더니 또 벤치마킹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대다수가 착각하는 벤치마킹이 뭘까요? 여러분 벤치마킹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채널 벤치마킹 할 때? 따라하기. 따라하기 쉬운 채널. 맞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라는 게 사실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조금 변질이 됐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벤치마킹이 컨트롤 C, 컨트롤 V는 아니거든요. 벤치마킹 하라고 했더니 이 모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모방하는 게 벤치마킹이 아니에요. 제품 선정도 모방하고, 대본도 모방하고, 촬영하는 것도 똑같이 찍고, 영상 소스 구하는 것도 똑같이 가져오고, 편집 스타일도 똑같이 모방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1번 한번 누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있으시죠? 다들 이렇게 해서 돈 잘 벌던데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이렇게 하는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모방만 하실 거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5년, 10년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실력이 계속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모방할 때는 모방을 하시게 되면요. 컨트롤 C, 컨트롤 V잖아요. 컨트롤 C와 컨트롤 V 사이에 그냥 나의 주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의 분석이라든지 주관이라든지 나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생략이 되고 바로 컨트롤 C, 컨트롤 V죠. 그러면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네. 어떤 게 늘까요? 잘하는 채널 따라하는 것만 좀 늘겠죠. 본인의 실력은 안 늘죠. 그리고 따라하다 보면 시청자들이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그러게 되죠?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 채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벤치마킹이란 무엇이냐면, 어느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기준, 목표로 삼아서 자기 기업과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뛰어난 운영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부단히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경영 기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모방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우리가 본 레퍼런스 채널들 있죠. 성공한 채널이라고 할게요. 이 성공한 채널들의 성장해온 과정이랑 그들의 생각까지 보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방식에 대한 것을 분석하시고 나만의 전략을 가지고 성공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네. 컨트롤 C, 컨트롤 V는 아예 다르죠.
그래서 나만의 전략은 뭐냐면 차별성이에요.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모방이 아닙니다.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벤치마킹은 어렵게 써놨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왔는지 그거를 분석하시고 이거를 나한테 심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방식을 심는 거예요. 그래야 나만의 전략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멘트들이 좀 약간 고리타분한 멘트들이 좀 많은데 이해해 주세요.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쓴 거라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세요. 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라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벤치마킹 하라고 하면요. 콘텐츠 따라하고요. 썸네일 따라하고요. 대본 따라하고요. 말투 따라하고 편집 다 따라합니다. 이것만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 숲을 보라고 했죠. 이 해당 채널, 이 성공한 채널의 방향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걸 왜 올렸을까? 예.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 채널을? 이 사람의 생각을 벤치마킹 하시는 거지, 이 콘텐츠를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에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좀 되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자, 잘 듣고 계시죠? 벤치마킹 할 때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세요, 여러분. 저도 좀 오글거리는 말이라 좀 그렇긴 한데, 이건 물론 중요하지만, 벤치마킹 하려는 채널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콘텐츠 하나하나가 쌓여서 채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널을 봐야죠. 자, 그 다음에 벤치마킹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벤치마킹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대로 따라한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 제가 특강을 하든지, 뭐, 제 유료 특강이든 무료 특강이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아, 역시 소파맨님. 역시 저희 수강생답습니다.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 네. 나의 페르소나를 먼저 개발해야 됩니다. 벤치마킹 할 때 첫 번째로 할 거, 나의 페르소나 개발하는 겁니다. 나의 페르소나를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각자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직접 뵙진 않았지만 다들 얼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는 곳, 형제, 직업 다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요. 다 모두 각자 고유한 속성이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완전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치를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차별화된 페르소나를 개발하셔야 벤치마킹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제품 판매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같은 물이죠. 같은 물을 팔더라도 제가 판매하는 것과 다른 사람 판매하는 것과 다릅니다. 같은 말 하더라도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이 시청자에게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제품이더라도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페르소나 개발하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되고 벤치마킹 하기 전에 이게 완성이 돼야 됩니다. 본인의 페르소나가.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드린 이유가 이게 없으면 채널이 그냥 깡통이에요, 깡통. 속빈 강정입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먼저 개발하시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소나를 개발했다고 치고 자, 그럼 페르소나를 활용해서 어떻게 벤치마킹을 할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나 다 다릅니다. 진짜 세부적으로 가면은 저 다르고요. 소파매님 다르고요. 도미파파님 다르고요. 다 서로 다른 하나하나의 온리원이죠. 그런데 비슷할 수 있어요. 비슷할 수. 예. 뭐 예를 들면 같은 직장인이다. 같은 육아하는 엄마다. 같은 주부다. 같은 학생이다. 좀 비슷한 페르소나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페르소나가 개발되셨으면 나와 비슷한 페르소나 채널을 많이 보세요, 여러분. 나의 페르소나와 비슷한 채널들. 그냥 아무 채널 보지 마시고요. 나의 페르소나와 비슷한 결의 채널들을 많이 보세요. 그런 채널들을 보셔야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나와 비슷한 페르소나 채널들을 많이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해당 채널의 주인장은 이 채널의 페르소나를 어떻게 설정했고 이 페르소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청자 이거 중요하죠. 시청자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네, 분석하셔야 되고 그러면 나의 페르소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 이 콘텐츠 만들었으니까 이거 100만 나왔네? 200만 나왔네? 따라해야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시청자가 어떻게 참여를 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100만, 200만이 나왔는지 그걸 분석하셔야지, 단순히, 똑같이 하면 되겠네,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그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분이 아니고, 그 채널의 주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만 알 수 있죠. 근데 그분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근접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결국은 나의 페르소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페르소나 개발했고 그 다음에 나의 페르소나와 비슷한 채널을 많이 보시고 해당 채널들은 페르소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잠깐만 숙숙님 여쭤보신 거 답변 좀 드릴게요. 페르소나에 맞게 채널 컨셉, 타겟층, 제품 선정이 되는 건 알겠는데 제일 크게 적용한 건 대본일까요? 제일 크게 적용한다는 게 제품 판매로 이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판매와 가장 가까운 게 대본이긴 한데요. 판매와 가장 가까운 단계가 대본이긴 한데 대본이 만들어지려면 페르소나가 완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콘텐츠 기획이 돼야 되고 썸네일 기획이 돼야 되고 제품 선정이 돼야 되고요. 사실 대본 중요한데요.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대본 물론 잘 써야죠. 그런데 대본이 잘 나오려면 앞단에 있는 것, 방금 말씀하신 앞단에 있는 것들이 다 선행돼야 됩니다. 대본만 잘 써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페르소나 활용법 벤치마킹 말씀드렸고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자, 이제 페르소나를 개발했고, 그러면 내 페르소나를 어떻게 표현해야겠다를 좀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카테고리.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 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달할지 설계하는 게 채널 기획이라고 했죠. 어떤 사람에겐 타겟이죠. 타겟 설정하려면 일단 내가 누군지가 정해져야 되고요. 이게 페르소나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말할지가 정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가치란 것은 콘텐츠니까 이 콘텐츠란 것은 사실 카테고리를 의미하죠. 이제 카테고리 선정할 거예요. 카테고리는 어떻게 선정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운영하신 채널들 카테고리 선정하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하시나요? 그냥 해서도 잘 되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예외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 채널 가치보다 이 개인의 가치가 더 큰 경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그 호나우두 축구선수 호나우두가 유튜브 채널 만들었는데 영상 한 개도 안 올라왔거든요. 한 개도 안 올라왔는데 채널 개설했다는 소식 들리자마자 구독자가 몇 천만 명, 몇억 명 쌓였죠. 이런 경우는 채널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가 더 큰 경우,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으로 친다면 좀 말빨이 좋거나, 좀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좀 본인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카테고리 관련 없이 개인 가치로 인해서 채널 성장이 크게 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카테고리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카테고리 선정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페르소나 개발했죠? 그리고 내 페르소나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민했죠? 그러면 내 페르소나에 입각해서 카테고리를 선정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다 다르죠? 주부분도 계실 거고, 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직장인분들, 은퇴하신 분들, 어떤 취미를 하고 계신 분들,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카테고리를 선정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죠. 가능하면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좋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특출나게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나란 사람이 이건 좀 잘해.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난 이건 좀 잘해. 이런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카테고리 없이 그냥 제품을 선정하시게 되면 채널이 중구난방이죠. 중구난방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영상 성과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죠. 들쭉날쭉. 그리고 이게 브랜딩이 되기 쉬울까요? 어렵죠. 알고리즘이 제대로 학습이 될까요? 안 되죠. 어떤 날은 뭐 패션 했다가 어떤 날은 음식 했다가 계속 타겟이 바뀌죠. 그럼 알고리즘은 이 채널을 어디다 추천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습이 안 되죠. 계속 바뀌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반드시 페르소나에 입각해서 카테고리를 선정한다. 카테고리 선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카테고리 선정은. 카테고리는 여러분 1차 카테고리랑 2차 카테고리가 있어요. 1차, 2차. 이해되시나요? 이 상위 카테고리랑 하위 혹은 세부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IT라고 하면은 IT, IT 기기라고 하면 이거는 1차 카테고리죠. 근데 여기에
세부 카테고리로 다양하죠. 노트북, TV, 그렇죠? 청소기, 다양하죠? 이게 지금 상위 카테고리. 이런 걸 지금 하위 혹은 세부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 카테고리 선정도 1차 카테고리로 할 수도 있고, 2차 카테고리로 할 수도 있어요. 단순히 나는 그냥 살림할래? 나 그냥 가전할래? 음식할래? 이렇게만 생각하신 분들 솔직하게 자수하십시오. 1차 카테고리 선정하는 거 예시로 말씀드리면 예시 채널들 많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쇼핑맘 채널. 다들 아시죠? 쇼핑맘 채널은 생활, 살림용품 위주로 1차 카테고리로 다양하게 다루고 있죠. 나타샤 블루 채널은 이 주방용품 위주로 하고 있고요. 리뷰머신 님은 IT 제품 위주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1차 카테고리로 많이 시작하시거든요. 왜냐면 1차 카테고리로 해야지 우리가 제품 선정도 광범위하니까 고르기도 쉽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1차 카테고리로만 하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물론 그런 장점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차별화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차별화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간 뭐라고 하죠? 틈새 시장?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되겠죠. 2차 카테고리가 어떻게 보면 좀 틈새 시장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차 카테고리 하셔도 되지만 2차 카테고리 선정하는 것도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숙숙님 2차 카테고리로 시작하면 소재가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 정리왕이라는 채널인데요. 이 정리 수납 파트만 해가지고 이름도 그냥 정리왕이에요. 확실하게 이 틈새 시장을 잡았죠. 그리고 동네 전파사 노트북만 합니다. 노트북 한정되지 않나요? 노트북 자체도 브랜드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노트북 사양도 다양하고요. 노트북이 가져오는 속성이 다양하죠. 신제품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때문에 한정적이다라고 하셨지만 내가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쉬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로봇 청소기만 올려 로봇 청소기만. 로봇 청소기 하면은 뭐 몇 개, 뭐 LG, 삼성 몇 개 올리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콘텐츠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오고 예, 로봇 청소기 하면 그냥 이 채널이에요, 이제는 그냥. 이해되시나요? 로봇 청소기 하나만 가지고 채널을 운영할 생각 해보셨나요?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정리만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세부 카테고리로 잡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 검색, 유튜브에서는 검색 기능이 있죠. 검색을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구매 전환이 높아요. 왜냐면 의도가 있죠, 의도가. 예, 검색을 그냥 하지 않죠. 예, 검색을 했을 때는 관심이 있으니까 검색을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사든, 다음에 사든. 그랬을 때, 이 세부 카테고리는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뜨기가 비교적 쉬워요, 여러분. 살림 키워드로 붙어보실래요? 아니면은 정리로 붙어보실래요? 아니면은 IT로 붙어보실래요? 로봇 청소기로 붙어보실래요? 세부 카테고리로 싸우시는 게 더 쉽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로봇 청소기로 좀 덩치 좀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청소기도 해보시고 예, 노트북도 해보시고 이제 IT 전체로 아우를 수도 있겠죠. 세부에서 점점 상위 카테고리로 올라간 전략을 취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살림 전체를 먹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보자분들께는 이 세부 카테고리,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검색해보셔야겠죠? 내가 생각한 세부 카테고리가 지금 활성화된 채널이 있는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채널에 이거에 대한 수요는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해당 채널로 브랜딩 하셔가지고, 페르소나 잡고, 카테고리 잡고, 콘텐츠 기획하셔가지고 올리시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습기 전문 채널이다라고 하면은 가습기 하면은 이 채널 떠오르는 거죠, 그냥. 그래서 벤치마킹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리뷰머신 보시면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보시면은 뭐 이어폰도 다루고 태블릿, 노트북 다 다루죠. 이분이 그거 다룰 줄 모를까요? 다룰 수 있겠죠. 다룰 수 있는데 난 노트북으로 그냥 일황할래. 전략 취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벤치마킹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이 노트북으로 브랜딩이 되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올렸구나. 어떻게 성장해왔구나. 여기 보시면 날짜순이죠, 날짜순. 날짜순부터 누르시면 맨 처음 올렸던 영상부터 볼 수 있죠. 히스토리를 하나씩 보시면서 이렇게 커왔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시면서 보시기 때문에 내 채널에는 이렇게 적용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세부 카테고리는 어떤 게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본인의 페르소나에 입각해서 제품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1차 카테고리 잡을 수도 있고요. 2차, 뭐 3차도 갈 수 있겠죠.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채널들의 히스토리를 보시면서 날짜 순으로 하시면 맨 처음 올렸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뭐 100만 채널, 200만 채널 이런 채널들도 구독자 0명일 때가 있었죠. 이 채널들이 어떻게 시작을 해왔고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분석하시고 이걸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콘텐츠만 따라하면 여러분 채널 성장 안 해요. 이 콘텐츠만 이 한 건 한 건으로만 성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이 채널 성장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이렇게 채널까지 벤치마킹 하시고 카테고리까지 정하셨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죠? 콘텐츠. 이제 어떤 거 올릴지 기획하셔야죠, 이제. 다 정해졌죠, 이제. 나는 누구고, 어떤 카테고리 할 거고, 뭐 올리지? 2단계죠? 2단계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자, 빠르게 성장한 채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빠르게 성장한 채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콘텐츠 기획하라고 하니까 아마 대부분 인기순 해가지고 떡상한 영상 나도 그거 선정해서 올려야지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건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랑은 좀 결이 다르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제가 오늘 하는 채널 기획에서는 이 채널 성장을 위한 채널 기획이잖아요. 빠르게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 뭐냐면 절대로 처음부터 판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카테고리 정해졌으면 뭐 올리지, 뭐 팔지, 어떤 거 잘 팔리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절대로 처음부터 판매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판매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팔립니다, 여러분. 어차피 안 팔려요. 모든 사업에서 사실 이것도 사업이죠. 세일즈니까. 어떤 세일즈든 간에 아무리 좋은 물건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와야 가게를 열었는데 누가 와야지 팔리죠. 누가 와야 되잖아요. 누가 와야죠.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먼저 사람들 오게 만들어야죠. 이게 먼저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봐야 되는데 안 오죠. 그게 안 올까요? 팔려고 하니까. 팔려고 하니까 안 오죠. 고객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객 어떻게 모을까요? 영상 잘 만들면 뭐 100만짜리 영상 그대로 뺏겨가지고 올리면 사람들 고객 모을 수 있나요? 조회수는 좀 늘겠죠? 조회수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한 고객은 뭐냐면 구독자예요, 구독자. 이 구독자가 있어야 채널 성장하잖아요. 조회수 100만, 1000만 물론 좋죠. 그런데 이게 구독 전환 안 되면 이 콘텐츠만 잘 나온 거지 채널 성장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구독자가 모여 있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올리던 간에 이 구독자가 가장 먼저 봐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팔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고객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 좋아요. 도미파파님, 정보 공유 글로 모아야 되나요? 그럼요. 그런 느낌이죠. 사람들은 제품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나요? 나한테 뭐 정보라도 하나 떠주는 사람 좋아하나요? 여러분 지금 제 강의 왜 듣죠? 저 오늘 청소기 팔 건데 들어오세요 했으면 들어오실 거예요? 안 들어오실 거잖아요. 제가 무료 특강으로 채널 기획에 대한 내용을 정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제 팬이죠? 팬 맞죠? 고객을 모아야 됩니다, 맨 처음에. 고객을 모으는 콘텐츠를 제가 뭐라고 했죠? 풀링 콘텐츠라고 합니다. 풀, 당기다. 풀링 콘텐츠라고 하는데, 이 풀링 콘텐츠가 채널 성장에 기여합니다. 자, 채널 성장은 매출 아니에요. 매출 아니고, 여러분들 팬이에요, 팬. 팬. 앞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만들어주고 채널을 성장시켜줄 팬입니다. 구독자. 이 풀링 콘텐츠가 사람들을 모아주고 채널을 성장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관련된 이 시청자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죠. 여러분들 페르소나, 카테고리,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팬들이 모였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고요. 그렇죠? 충성도가 높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결이 비슷한 어떤 제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가습기 청소하는 방법 사람들이 보고 구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가습기 청소하는 뭐 도구라든지 뭐 가습기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개해주면 이분들 사겠죠. 그죠? 그래서 매출은 그 뒤에 알아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카테고리 선정까지 끝났으면 뭘 팔아야 될까? 그거는 일단 모아두세요. 뭘 팔지 이런 것들은 차곡차곡 정보를 모아두세요. 모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콘텐츠 기획하실 것들은 뭐냐면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되니까 어떤 콘텐츠로 사람들을 모을까를 고민하세요. 어느 정도 내 팬들이 좀 쌓였다 라고 하시면 그때 내가 미리 준비해둔 판매용 콘텐츠를 올리시면 이분들에게 판매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구독자 0명으로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런데 이것도 제품도 중구난방이죠. 그러면서 안 팔린대요. 당연히 안 팔리죠, 여러분. 당연히 안 팔리죠. 당장 여러분 가게 하나 차렸어요. 가게 차려가지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다 파는데 사람 한 명도 안 오는데 예, 물건만 이것저것 다 놔두면 의미가 없죠. 연필 한 자루를 팔더라도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판매하면은 훨씬 잘 팔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하는 거고 뭐 PC로 하는 거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우리 현실 세계, 오프라인 세계에서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을 모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판매하면은 팔립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벤치마킹 하실 때는 단순히 이 성공한 채널들의 콘텐츠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일으킨 이 콘텐츠들을 분석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기획하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날짜 순으로 히스토리 보시면 갑자기 빵 뛰는 콘텐츠가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채널 성장했는데 그 전후로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렸고, 시청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셔야, 아, 나는 이렇게 전략 세워야겠다.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그냥 하는 거랑, 이미 판을 짜놓고 시작하는 거랑,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다르겠죠? 이걸 콘텐츠를 그대로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콘텐츠 기획하는 힘을 기르시는 게 콘텐츠 기획의 벤치마킹입니다. 내용 괜찮나요, 여러분? 내용 괜찮아요? 항상 내용은 괜찮은데 어렵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좋은 내용들인데 이게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당장 난 돈 벌고 싶은데 이런 거 알아야 돼라고 생각하시고 뭐 오늘 수익 더 10,000원 더 올릴 수 있는 거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를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유료 강의 들으신 분들도 보시면 아 이것까지 알려주나 싶을 정도로 제가 되게 많은 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돈만 되는 것들만 올릴 수도 있는데 이 돈이 되는 게 사실 그런 스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우상향하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저는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건데 네, 대충 하셔도 수익은 나옵니다. 저도 대충 했을 때 수익 잘 나왔어요. 대충 해도 수익 잘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지금 콘텐츠를 예전보다 많이 안 올립니다. 저도 지금 채널을 되게 많이 키우고 있는데, 뭐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만 단위 채널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물렁물렁해요, 여러분. 뭐 인스타그램 10,000팔로워, 30,000팔로워 되면은 엄청 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계속 콘텐츠 올려. 콘텐츠의 노예가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단단한 채널이 되게 된다면 1,000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진짜 찐팬 1,000명만 있어도 단단하고 꾸준한 채널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단단한 채널을 하나씩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기획을 좀 많이 하고 분석도 하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갖습니다. 예전에는 틈만 나면 영상 치고 하나라도 더 올려야지 수익이 나니까 이렇게 접근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수익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당장은 그런데 멀리 봤을 때는 이게 맞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 대충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대충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레퍼런스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날짜 순으로 채널 봐보세요. 처음에는 얼굴도 노출 안 하고 뭐 TTS 쓰다가 좀 이제 채널이 성장하고 하니까 아, 얼굴도 비춰보고 목소리도 내 비춰보고 좀 자신감을 얻는 거거든요. 처음엔 다 허접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이렇게 올라가기까지 오래 걸리죠. 여러분들 본 채널들 보시면 다 처음에 똑같았어요. 예, 다 똑같았습니다. 그 과정을 다 겪었고 정석대로 다 이렇게 커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채널이 됐지 그냥 정석대로 안 하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특정 채널을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청구하는 채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잘 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되지 않는 채널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콘텐츠만 잘 된 거지 채널 성장은 안 된 채널이 진짜 많습니다. 이 채널 성장하게 되면 구독자 100명, 1,000명만 있어도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콘텐츠로만 성장을 하게 되면 구독자 뭐 10,000명, 10만 명 해봤자 돈 안 돼요, 여러분. 돈 안 됩니다. 이 100명, 1,000명 우습게 보지 마시고 진짜 단단한 채널 만들어 가시려면은 이 규모가 큰 게 아니라 이 단단하고 물렁물렁한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끝물 같으니까 배우다가 뭐 이미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대충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꿈물 아니죠. 이 유튜브 쇼핑이 생긴 지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이제 1년 좀 넘었고 제휴사 계속 늘어나죠. 어젠가 그제 오늘의 집도 들어왔고 지금 진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 쇼핑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것들. 그래서 이게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진 않거든요. 이 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잠깐 반짝하고 끝날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오랫도록 가져가시려면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채널 기획 귀찮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그게 훨씬 빠른 겁니다, 오히려. 당장 오늘 10만 원 더 벌고 만 원 더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내가 꾸준히 유튜브 쇼핑으로 부업 파이프라인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제대로 배우시는 게 맞습니다. 끝으로 끝으로 네 끝으로 네 저도 한마디는 해야죠 한마디는 여러분 한마디는 해야죠. 네, 시간을 아끼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면 따끈따끈하죠 신상이죠 여러분. 네 나온 지 이제 10일밖에 안 됐는데 런칭한 지 페르소나 어려우시죠? 페르소나 개발부터 제품 선정 썸네일 기획 영상 촬영 편집 브랜딩까지 제가 다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함께 해요? 매주 컨설팅 라이브 하고요. 수강생 단톡방 있고요. VOD 강의, 여기 제 강의 들으신 분들 몇 분 계시지만 이것까지 알려줘라는 내용들 많으실 거고 저는 확신하는데 어떤 쇼핑 쇼츠 강의에서도 저랑 똑같은 강의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저에게 문의 주시면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뵐게요.